자, 시작하십시다. 제가 조금 이 강의를 좀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마스크 쓰고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일정 얘기서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최근에 와서 그 강의를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기초 강의하고 합쳐서 지금 딱 한 번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집중지도반을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집중지도반 수업을 하려 그러면 기본을 모르고 들어와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을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동영상으로라도 기본을 듣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 번을 합니다. 그 이후에 추후에 벌어지는 강의 부분들은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제가 이번 수업에서 거의 기본기를 다 다져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 사람 강의 한 번인데 기초 강의 있고 기본 강의 있고 심화 강의 있고 또 심화 2 강의 있고 모 강의 있고 이렇게 5번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갖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의를 선택하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있고 과도한 그 광고 문구 나간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자료 해석의 거의 모든 이론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맞습니다. 2003년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18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중간에 한 3년 강의를 쉬었더니 이제 그 부모님 두 분이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또 그 두 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한 3년 강의를 쉬었더니 이제는 PSAT에서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은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다른 선생님들 칭찬은 많이 하도 그 소위 말하는 디스는 주로 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자료 해석의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기초나 기본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게 따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다 보면은요, 그냥 풀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싹 무시가 되고요. 이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문제풀이 요령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령을 주로 많이 익히게 됩니다. 이 요령을 주로 많이 익히게 된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요 정도 점수를 맞습니다. 저 정도 점수 맞는 거는요,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치를 충분히 발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평균치지, 누구나 다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법 열심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맞은 사람이 1년 후에 그럼 어떻게 맞게 되느냐?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한 번 붙었던 사람조차도 시험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올해 시험을 붙어서 2차를 보고 왔는데 2차가 좀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1차를 또 봐야 된다. 그러는데 내년에 1차를 봤는데 떨어져 버리는 경우. 그게 가장 황당한 경우고, 그렇게 돼버리면 공부를 할 동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익힌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익히고 공부한 사람도 그래요, 이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수도 맞을 수 있고, 가끔씩 이제 요걸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이 정도 점수를 맞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 요거 따로 안 해도 이만큼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요거 따로 안 해도 이만큼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역량이 뛰어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이 정도 이상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치로 봤을 때 한 3% 정도 됩니다. 그게 3%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신림동에 몰려 있고 종합반이나 이런 데 몰려 있다 보니까 바로 내 옆자리에, 바로 내 앞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저 친구 나하고 별 차이도 안 나고 고등학교 때도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필세 딱 보고 나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저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영양치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소위 이 정도 되는 영양치를 저는 보통 60에서 62 정도의 영양치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양치, 요 정도 점수를 맞는 일반적인 학생의 영양치가 55에서 58 정도 되는 영양치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지고 영양치를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얼마냐? 강의 한 개 들었다고 해서 영양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맥시멈입니다. 문제는요. 이 영양치 1 가지고는 본래 처음에 강의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 좀 어렵겠는데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는 향상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된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적어도 4 내지 5 정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강의를 통해서 이 정도 된 사람이 1년 내내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값이 한 요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55가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 3 정도 늘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런 수준의 형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의 시험 문제는요, 알 수 있고 틀리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보다 영양치가 1만 낮아도 문제 해결 능력 시험은 그냥 답이 훤히 보여요. 영양치가 1만 높아도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평균값은 이런데 실제로 이런 정도까지 문제가 나다 보니까 이 상태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까지 가 있는 문제들은 도착도 하기 전에 시간 90분이 다 지나버리는 게 PSAT의 현실입니다. 이런 수치 구조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수업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학생들을 그 영양치를 테스트하거나 대화를 해보면은 평균값이 이 정도 속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다행히 이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강의 한두 번을 통해서도 합격할 수 있는 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운이 없어서 요 초반부에 있는 사람은 강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됩니다. 그럼 영양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자, 먼저 듣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의하는 거죠. 두 번째가 쓰는 겁니다. 요건 이제 숙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정량을 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숙제를 내게 되면 자기가 쓴 노트를 써가지고 저한테 갖다가 제출을 하고 제가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을 썼는지 어떻게 써야지만 이게 영양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건지 요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게 영양치를 높이는 가장 낮은 단계의 수업이라 그러면 요게 영양치를 높이는 중간 단계의 수업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말하기입니다. 제가 수업을 딱 한 번씩만 하는 자료 해석도 한 번, 상황 판단도 한 번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딱 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 가장 상급에 해당하는 말하기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 때문에 요 수업을 어디로 만들어내느냐면 집중지도반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집중 지도반에 대한 홍보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홍보를 안 해도 이미 집중 지도반 거의 예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집중 지도반 열리게 되는데 그때 벌써 예약 인원으로 거의 지금 마감이 될 정도로 집중 지도반은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합격했던 학생들이나 다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해서 뭘 하게 하느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인 언어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언어를 선택을 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그 풀이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내가 들은 거, 내가 쓴 거는 발휘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자기가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속에 들어오게끔 만들어내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갖다 놓으면 이 교재를 7번을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행시 2013년서부터 2021년까지 7번 보고 입법고시 2012년서부터 2021년까지 7번 보고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그렇게 보면 선생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건 됩니다라고 내가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있을 때 됩니다. 요령 가지고 7번을 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튼튼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되긴 됩니다. 내가 7번이라는 건 무슨 통계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이제 실존 인물이 있어요. 본래 피셋 영양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여서 평상시 한 50한 6 정도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여기서 훈련 따로 또 받고 자기 공부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입법고시 1차, 행시 1차 다 붙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집중지도반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37명 중에서 2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반인데 어쨌든 그 합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스터디입니다. 왜? 스터디에서는 말할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거 쓸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이 말한 게 제대로 됐어. 당신이 말한 거 논리적이지 않소. 그것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스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터디에서는 이 마스터는 없어요. 합격생도 쉽게 마스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가 끼어 있는 수업이 되어야 말하기가 제대로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얘를 차분하게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을쯤 되면은요. 집중지도반에 공부를 하겠다고 막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딴 곳에서 수업을 다 듣고 오는 거예요. 수업을 다 듣고 와서 이 수업을 하려고 기본 테스트를 딱 해보면요. 아예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2년, 3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들 딱 와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요거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달쯤 전에 얘는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걸. 한 달도 안 걸려요. 요령을 터득하는 건.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는 건 불과 한 2, 3주면 충분합니다. 이걸 1년 내내, 심지어는 2년, 3년 내내 배우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거 싹 없애버리고 이거 딱 집어넣어서 원상태로 딱 복구해 놓고 나서 수업 딱 마무리 짓고 시험장에 딱 하면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양의 기본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일단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내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내 몸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요.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 주기가 있는데 조금 몸 밖에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요. 사이클 주기가 강할 때에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디션 좋은 날은 풀리는 문제가,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은 전혀 안 풀리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사이클이 굉장히 약한 거야. 약한 거니까 조금만 몸에서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근데 내가 사이클이 오늘 좋을지 나쁠지, 시험 보는 날 사이클이 좋을지 나쁜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해석의 기능들은 몸 바깥에 주변에 도는 거 가지고는 제대로 쓸모가 없으니까 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 할 거고, 최대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를 통해서 해결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충분한 기본을 공부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여기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할 겁니다.